안녕하세요, 라오코리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는 일도 재미가 없고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하나 마땅한 게 없어서 그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8월에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기업의 라오스 법인 담당자로 와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은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를 하였고 저는 라오스에 혼자 남아서 시장을 개척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돈키호테처럼 비엔티안에서 자충우돌 하면서 테스트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 중 제가 시도해 본 것은 샵앤샵을 통한 위탁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시도해 본 일들이니까 너무 성공 가능성에 집중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오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라오스에서 사진도 찍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서 라오스 모델 세계를 좀 아는 편이라 라오스 모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라오스 여자 모델들에게 한국 상품을 좀 판매해 보도록 위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 라오스는 모델들의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태국이나 중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상품 판매를 하는 모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는 모델들과 협업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고 비엔티안에서 패션샵을 운영하는 모델을 만나서 사업을 하나 제안해 봅니다. 내가 한국 상품을 가져다 줄 테니 네가 좀 팔아볼래? 바로 오케이입니다. 친분도 친분이지만 한국 상품을 외상으로 팔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상품을 판매해 주는 대신 저는 페이스북으로 라오스 모델의 옷가게와 한국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광고, 홍보를 해주기로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알량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페이스북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미끼를 하나 확 하고 던진 것이지요. 제가 페이스북 광고를 해주는 대신 판매 수수료는 20%로 하기로 하고 한국 화장품 2가지를 공급해 줍니다. 백화점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고 라오스 모델의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저를 보고 라오스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며 대금을 떼일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악성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비엔티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비엔티안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정말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비엔티안 시내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기웃거려 보면 이용자들이 꽤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작은 체구 핸디캡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역도반이라고 그러죠. 바디빌딩 반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인들 중에는 한국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에서도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침 라오스 여자 모델 중에 아버지가 딸의 이름으로 상호를 걸고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딸 사진을 찍겠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접촉을 시작합니다. 라오스 모델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으로 유료 광고를 이제 몇 차례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반응이 좀 좋았나 보죠.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면 아버지가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라오스 여자 모델 아버지가 저에게 살짝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내 딸 좋아하는 거야? 아니 왜 와서 공짜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당신 나한테 광고를 달라는 거야? 당신 목적이 뭐야? 내일 모레면 60이 다 되는 나이에 딸 자식 같은 라오스 어린 모델한테
혹심을 품을 일도 없고 말로 설명하기는 것보다 예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자세가 아직도 좀 나오거든요. 헬스기구 하나를 잡고 좋은 폼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라오스 모델 아버지께 보여줬습니다. 나도 한때 운동을 했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당신과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주절주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라오스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얘기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는 잘 훈련된 한국어를 하는 라오스 친구를 항시 대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사업을 제가 제안했는지 감 잡으신 분도 계시죠. 요지는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 관련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한 라오스 모델 옷가게에서 제안했던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분도 피트니스 센터 사장님도 바로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또 외상이잖아요. 오케이 사인과 함께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동안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제 하는 모습이 막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 좀 착해 보였는지 몰라도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다른 피트니스 센터도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집 주변에는 가까운 근처에는 이런 사업 제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제가 광고를 해준 덕분인지 몰라도 피트니스 센터를 확장 리뉴얼 하겠다고 해서 일 진행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이에 뭐 저는 이제 놀 수 없으니까 피트니스 관련 라오스 사람들과 이제 발을 좀 넓혀 보려고 라오스 역도연맹이 주최하는 바디빌딩 대회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그분들한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라오스 피트니스나 바디빌딩 역도 관련 사람들과 좀 인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사에 들어간 피트니스 센터는 정말 오래 공사를 합니다. 저는 폐업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공사를 합니다. 라오스에서 일을 하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려서 작년 말 피트니스 센터가 확장 리뉴얼 후에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 이 일은 미완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비엔티안에 있는 라오스 주유소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오토바이, 핸드폰, 자동차 관련 상품에 눈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살고 있는 집 옆에 주유소가 하나 이제 새로 오픈을 합니다. 라오스 주유소에는 휴게소나 식당, 카페 같은 것은 있지만 한국의 주유소처럼 무슨 자동차 액세서리를 팔거나 뭐 엔진오일 첨가지를 팔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서 저에게 한번 팔아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던 엔진오일 첨가제와 라오스어로 된 상품 소개서를 가지고 주유소 사장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일단 부딪혀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유소에서 엔진오일 첨가제, 자동차 액세서리 이런 관련 상품들을 많이 파는데 너희들은 왜 안 파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수익이 팔아봤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거야? 라오스어로 만든 상품 소개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대화의 진도가 금방 진척이 됩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자기가 비엔티안에 이것 말고도 몇 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다면서 저에게 자신의 주유소 내에 있는 작은 매장을 임대해서 직접 사업을 해보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이 돈이 된다면 엔진오일 판매를 해보겠다 했을 텐데 자신의 매장을 임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라오스 주유소에서 자동차 관련 상품을 파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미팅은 마무리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대동한 당시에 2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2명의 라오스 친구들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오토바이에도 엔진오일 잘 안 넣습니다. 선생님이 팔려고 하는 물건은 절대 라오스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예요. 허탈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야,
그러면 상품 속에서 며칠 동안 번역하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위탁 판매 시스템을 테스트한 것은 저는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한국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에서 한국 상품을 팔려고 하다 보면 한국처럼 도매상, 총판, 지역망, 딜러 이런 시스템을 찾거나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상품을 라오스에서 팔려면 물건을 수입하신 분이 매장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컨테이너로 물건을 가져와서 매장을 설치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이 라오스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최소한 테스트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라오스에서 제가 직접 한국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겠다는 것보다는 라오스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라오스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공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이 라오스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유통 시스템이 부족한 라오스에서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 부딪혀봤던 이야기로 가볍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